여러분, 딸바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요즘 아빠들만 딸바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역대급 딸바보였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 오동나무, 이 오동나무가 그 딸바보의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 오동나무가 우리 조상들이 딸바보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오동나무과의 오동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동나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삼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현상과라고도 분류하기도 하고 오동나무과라고 별도의 과목을 설치해서 이 오동나무를 오동나무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딸을 낳게 되면은 그 딸을 위해서 집마당에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오동나무를 심는 이유가 딸바보 아빠들이 15년 만기 적금을 들어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딸을 낳으면 마당에 이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오동나무를 마당에 심었을까요? 이 오동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거의 광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동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속성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오동나무를 심은 지 15년에서 20년 정도만 자라게 되면 벌써 듬직한 이 목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심어놓은 오동나무가 자라서 딸이 시집갈 무렵이 되면은 아빠가 마당에 정성껏 키운 오동나무도 자, 때가 됐습니다. 결혼 준비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듯 오동나무는 이미 다 성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 자란 이 오동나무를 베어서 장롱을 짜주면 그게 바로 최고 혼수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 아빠들은 딸이 태어나면 반드시 자기 집 마당에 이 오동나무를 심어 기르면서 스스로 딸바보임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조상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 회화나무를 심었죠. 그래서 회화나무를 심은 이유는 가문이 번창하고 큰 학자나 국가와 민족을 중흥시키는 역사적인 큰 인물이 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바로 회화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동나무 꽃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오동나무 꽃이 피기 시작했죠. 근데 이 오동나무의 보라색, 자주색의 이 꽃이 참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창인 오동나무의 꽃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꽃이 피는 요 모양을 보면은 요 오동나무의 꽃이 피는 것은 장년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장년가지의 끝부분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 꽃이 피는 모양이 한 송이가 피는 게 아니라 여러 송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삼각형 모양의 이러한 꽃이 활짝 피게 되는데 이 모양을 우리들은 한자로는 원추화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자로 원추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원뿔꽃차례, 그러니까 이러한 삼각형 형태의 원뿔꽃차례에 많은 꽃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요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30cm에서 최고 40cm까지 된다. 그래서 꽃차례가 제법 커다란 꽃차례에 보라색의 자주색의 이런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와, 정말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동나무의 꽃입니다. 그리고 이 오동나무는 꽃차례에서 나오는 요 꽃 하나는 길이가 6cm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이 꽃차례 전체는 40cm였는데 꽃 하나는 6cm 정도 되고, 꽃의 여러 가지 예쁜 꽃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눈여겨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곳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동나무 앞에다가 참자를 붙여놓은 참오동나무의 꽃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동나무 앞에 참자를 붙여놓은 참오동나무는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무슨 줄이 쭉쭉쭉쭉 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주색의 줄무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자주색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으면은 참오동나무이고, 이러한 줄무늬가 없으면은 참자를 빼버린 오동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오동나무는 뚜렷하게 줄무늬가, 자주색의 줄무늬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는 보면은 그 부분에, 요 부분에 자주색의 줄무늬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화관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통꽃이라는 뜻입니다. 통꽃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꽃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뿌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주색의 줄무늬가 없는데, 가장 또 재미있는 것은 요 꽃뿌리 요 안쪽 요 속에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두 개의 꽃밥이 살짝 보입니다. 살짝 보이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화관 꽃뿌리를 뜯어가지고 그 밑에 쪽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게 수술이, 요게 길다란 수술이 하나, 둘이 있고, 또 이렇게 짧은 수술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개의 수술이 있는데, 이러한 네 개의 수술 중에서 두 개의 수술이 길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는 이강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둘 긴 수술, 긴 수술이 두 개가 있다 해서 둘 긴 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 두 개는 짧은 수술이 있고 두 개는 긴 수술이 있는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이강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둘긴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둘긴 수술의 긴 수술대만큼 길이가 비슷한 암술대가 한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의 아래쪽에 이 부분에는 지금 수술대들이 뭉쳐서 있는데, 뭉쳐가지고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을 감싸고 있는데, 그 감싸고 있는 미씨를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미씨가 있는 씨방 부분에는 보면은 이러한 털이 있는데, 이 털을 우리들은 선모라고 합니다. 선모라고 하고, 또 한자로 선모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샘털을 잔뜩 가지고 있는 씨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암술대도 보면 암술대에도 이러한 샘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암술대에도 털이 있고,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요 속에 들어있는 씨방에도 샘털, 선모가 가득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피는 것이 바로 오동나무입니다. 이 오동나무는 꽃에서 향기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는 은은한 향기가 진하게 풍기면서 요 속에는 또 꿀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많이 모여와서 윙윙거리면서
요 꽃 속에 있는 꿀을 서로 따먹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서로 따먹겠다고 줄을 서야지만 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맛집 중에 맛집, 벌들에게는 맛집 중에 맛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동나무의 꽃말은 고기함 또는 고상함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동나무의 꽃이었습니다. 오동나무는 잎이 아주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는 이 오동나무의 잎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동나무의 잎은 마주 달리죠. 대생한다고 하는데 그 모양을 보면 이쪽 잎하고 이쪽 잎 두 개는 이 부분에서 서로 대칭을 하고 있죠. 대칭해서 마주난다. 그래서 이러한 오동나무의 잎은 이렇게 마주나고 또 이 두 개의 잎은 서로 또 마주나고 여기도 또 서로 마주나고 이 두 개는 마주나고 여기도 마주나고 그래서 이 잎은 마주난다. 대생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전체 모양은 하트형에 비슷합니다. 이렇게 심장골처럼 여기가 움푹 들어가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 길게 뾰족해져서 점첨두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바속골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잎은 아주 엄청 큽니다. 엄청 커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고 25cm 정도 되는데 이 잎이 이렇게 커다란 것은 조금 25cm 정도 되는 것은 오래된 가지의 잎은 25cm 정도 되는데 막 돋아나는 맹아지에서 나오는 잎은 잎의 크기가 자그마치 25cm보다도 2배 정도나 큰 최고 50cm까지도 된다고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잎을 어린 잎일수록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린 잎일수록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다 자란 잎보다 크기가 그렇게 50cm나 크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에는 보면 이러한 결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잎의 가장자리에는 톱니는 없는데 이러한 하나, 둘, 셋 이렇게 흔히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러한 결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은 오동나무의 잎은 이 잎의 길이와 거의 비슷할 정도의 이러한 길다란 잎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잎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잎자루는 한자로 엿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엿병의 길이가 최고 20cm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잎자루의 길이가 길고 잎의 폭도 넓고 잎이 크기 때문에 이 잎들은 바람이 미풍만 불어와도 아주 작은 바람만 불어와도 이 잎은 한들한들 흔들리면서 바람이 불면은 파닥파닥하는 소리가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 잎의 양면을 보면 잎의 표면입니다. 요거 잎의 표면을 보면 잎의 표면에도 이러한 털이 많이 보이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잔뜩 많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동나무입니다. 이번에는 오동나무의 열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동나무의 열매를 보면 열매는 달걀꼴로 하고 있습니다. 달걀꼴. 한자로는 난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매의 끝이 뾰족한 이러한 달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는 10월 달에서 11월 달이 되면 이러한 갈색으로 익게 되는데 이 열매의 길이는 여기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의 열매의 길이는 3cm에서 최고 4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오동나무의 열매는 다 익게 되면은 이 열매가
저절로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요거를 열매 껍질, 과피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 껍질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요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저절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요 열매 껍질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씨앗의 뭉치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이런 열매를 튀는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삭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삭과 속에는 이러한 씨앗 뭉치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씨앗 뭉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씨앗들이 수도 없이 많은 씨앗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이쪽 방에 하나, 또 뒤쪽 방에 하나 해서 두 개의 씨앗 뭉치들이 있는데, 이 씨앗 뭉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 뭉치의 뭉치가 느슨해지면서 이러한 씨앗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씨앗들이 뭉쳐져 있다가 요 씨앗을 보면은, 또 요 씨앗은 사실은 요것만 씨앗이죠. 여기 있는 검게 보이는 요것만 씨앗이고, 나머지 나비의 날개처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작은 씨앗의 길이, 요거의 길이는 최고 2mm에서 4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날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커서 날개에 의해서 씨앗이 벌어지면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이 날개에 의해서 아주 멀리까지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동나무의 열매와 씨앗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